19일 날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 나온 게 중국이 CATL이 리튬 강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생산 중단 들어가는 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량으로 엄청나게 싸게 공급을 늘린 탄산리튬의 그 무차별적인 가격 하락세도 이제는 좀 멈추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네, 4분기 실적 아이디어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월 20일 어제자 기준으로 실적 나온 것 중에 공부해야 될 종목들 한번 체크해 드리고 2차전지 업황 중에 중요한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일까지 나온 실적인데요. 세경하이테크 핸드폰 부품 회사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14% 넘는 매출 3천억대, 영업이익 362억 나왔는데요. 상당히 실적 잘 나왔는데 기저효과 측면도 있지만 세경하이테크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그 첫 페이지에 그래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종목은 실적은 나빴지만 차량용 관련된 그 내비게이션 업체죠. 팅크웨어. 팅크웨어도 영업이익은 28% 빠졌지만 팅크웨어도 한번 같이 봐야 되고요. 팅크웨어는 텔레칩스랑 같이 연계해서 같이 봐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요. 첫 번째 페이지는 요 정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분류가 인터넷과 카탈로그 소매로 돼 있네. 실리콘2가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요 개치 장비, 반도체 장비 쪽에 오르스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실적 잘 나왔고요. 소카 너무 잘 아시죠? 소카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8%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기저효과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요 페이지에서 좀 계속 실적 추정을 하면서 봐야 될 거는 반도체 계측 장비 쪽에 오르스 테크놀로지 공부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당연히 봐야 되고요. 오뚜기는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3% 정도 감소했는데 오뚜기는 오뚜기를 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삼양식품, 농심, 오리온, 하이트진로, CJ 제일제당, 오뚜기까지 음식료로 하나로 묶어서 한번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모두투어가 실적이 기저효과 측면이 있는데 상당히 잘 나왔네요. 모두투어 잘 나왔고 그다음 우진이라는 회사도 잘 나왔습니다. 우진, 그리고 저는 이 회사를 공부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슈어소프트테크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건 기저효과가 아니라 실적이 잘 나온 측면이 있고요. 솔브레인 홀딩스 어닝 이게 없죠. 그 컨센이 없죠. 솔브레인 홀딩스 오늘 2월 21일 수요일 주가도 엄청나게 좋은데 솔브레인 홀딩스 실적 잘 나와서 주가가 올라간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홀딩스는 반도체랑 2차전지 모멘텀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야 될 회사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에 LED 램프. LED 램프 단가도 올라가고 지금 SL도 현대차 인도 공장 수혜를 받고 있죠. 인도하고 북미 모두 지금 PQ가 좋아지고 있는 측면이고 상당히 마진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 단에서는 저는 한 종목 딱 꼽으면은 한국 타이어보다는 이 SL이라는 회사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같이 공부해보자 말씀드리고, 한글과 컴퓨터 실적 나빴는데 AI 문서 관련된 회사를 한번 설명드렸는데 미국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면 한국엔 한글과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문서 관련돼서는 압도적으로 계속 차별화된 흐름을 보여줄 거고, 한글과 컴퓨터는 실제 숫자도 찍히는 회사입니다. 거의 매출 2,700억 매출에 347억 영업이익 나는 회사인데 이 컨센이 좀 이상하네요. 지금 컨센 영업이익 347억인데 실제 실적 나온 것도 347억인데 아마 이 순이익이 마이너스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적정한 영업이익 컨센 나왔고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도 계속 업데이트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요. 그 밑단에 있는 회사 중에는 HB 테크놀로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매출이 1695억에 309억이니까 영업이익으로 치면 20%가 넘죠. 이 HB 테크놀로지는 HB 솔루션이라는 자회사도 상당히 매출과 이익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HB 테크놀로지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회사 중에 미래반도체, 미래반도체 실적 잘 나왔고요. 이수페타시스 7% 마이너스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일회성 비용 떨구는 부분, 공장 증설하는 부분, 인력 채용 부분, 그런 부분이 실적에 일회성으로 좀 작용한 측면이 있다.
나머지 요 페이지에서 공부해야 될 종목은 당연히 T 로보틱스 공부해야 되고요. 85년 적자 났는데 T 로보틱스도 24년도에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또 봐야 될 회사가 네, 자화전자가 실적 잘 나왔네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 112% 나왔고요. 네, 자화전자, 네, 전기 전자 부품 쪽이고요. 네, 카카오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화전자, 카카오 다 공부해봐야 될 종목이고요. 그리고 요 페이지에서 또 봐야 될 회사는 네, 파라다이스. 저는 중국 관련된 기대감 없이 일본 VIP 고객만으로 상당히 매출과 이익의 성장을 이뤄낸 파라다이스가 중국 조금만 회복돼도 어닝 지금 23% 미스 났지만 상당히 내년에는 상당히 이건 작년 미스 난 거고 올해는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VIP 매출로만 그 상당히 매출과 이익에서 20% 넘는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성장에 나왔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네, 아프리카 TV가 실적이 2% 마이너스니까 상당히 선방했다고 보고 있고요. 아프리카 TV 관련돼서는 생각보다 그 트위치 철수를 네이버 치즈직이 가져가기보다는 아프리카가 더 수혜받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 의견이 더 신빙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트위치 2월 달에 드디어 이제 철수했는데 트위치 철수의 최대 수혜자는 네이버 치즈직이 아니라 아프리카 TV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 중에 네, 공부해야 될 종목은 컴투스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네요. 73%나 빠졌는데 네, 게임즈 전반적으로 컴투스, 넷마블, NC소프트 또 뭐 있죠? 크래프톤 또 뭐 있죠? 카카오게임즈. 요 5종목은 컴투스, 넷마블, NC소프트,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는 대표적인 게임 대장주니까 같이 묶어서 게임주 워낙 많이 빠졌는데 언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는지 언제 주가가 턴어라운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소프트웨어 중에 브레인즈 컴퍼니 여기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네, JS 코퍼레이션. 네, 요 회사가 5.72% 어닝 서프라이즈. 전혀 관심이 없는데요. 이 JS 코퍼레이션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JS 코퍼레이션은 명품 그 핸드백 OEM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배당도 많이 신경 쓰는 회사고요. 그 명품 핸드백 OEM 하는 회사라서 약간 핸드백계의 코스맥스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실적 잘 나왔고요. 꾸준히 연간 8,600억 매출에 영업이익 800억 나는 회사고요. 엄청나게 매출 사이즈가 큰 회사고요. 그 다음 이제 인카금융 서비스, 네, 보험 쪽의 인카금융 서비스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네, 꿈비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윤성 FNC가 12% 이익이 줄었네요. 그래도 나는 3천억대 265억 영업이익 나타내면서 선방했다고 보고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닌데 1% 영업이익 줄었는데 저는 이 CNC 인터내셔널은 화장품 중에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 클리오, 그 다음에 VT 이 4개는 꼭 봐야 될 화장품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VT, CNC 인터, 아이패밀리 SC, 클리오 이 4인방은 반드시 봐야 되는 회사다. 왜냐? 중국 쪽 비중 줄어도 북미하고 유럽하고 기타 지역을 늘리면서 중국 타격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 CNC 인터는 색조의 절대 강자고요. VT도 색조 포함한 기초까지 다 하는 회사고요. 아이패밀리 SC 클리오도 약간 색조 쪽에 좀 강점이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루닛도 8% 어닝 미스 난 거니까 생각보다 선방했는데 영업이익이 언제 흑자로 전환될지 올해도 힘들 것 같고 내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루닛은 그 인터넷 그 사자은행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급락했는데 그걸 통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그걸 통해서도 뭔가 이 빅데이터를 얻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또 너무 또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보험 쪽하고도 연관돼서 데이터를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TC스틸. 네, TC스틸이 드디어 실적 나왔는데 6,244억 매출에 영업이 113억을 기록했고요. 네, 순이익은 76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TC스틸 아쉽게도 그 커버하는 애널이 하나도 없네요. 네. 이렇게 커버하는 애널 없을 때 제 채널이 좀 커져가지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TC스틸 방문해가지고 직접 실적 추정하는 이런 컨텐츠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동원 시스템즈. 네, 동원 시스템즈 2차전지 지금 모멘텀에 연결이 돼 있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예, 포장재 회사에서 이제 2차 전지 회사를 탈북하고 있죠. 환인제약 같은 경우는 이거 정신병 치료제 만든 약인데 꾸준해요. 꾸준히 실적 나는 회사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실적 나오는 중소형 제약사 중에 반드시 봐야 될 게 환인제약, 동국제약, 요새 막 그 버스 광고하시는 콜대원 감기약 광고하는 거 아시죠? 대원제약, 환인제약, 대원제약, 그다음에 그 동국제약, 그 마데카솔을 마데카 크림으로 만들어서 완전 빅히트친 동국제약, 그다음에 그 인공눈물 관련된 휴원수 요 네 가지 회사는 요 4인방은 일반 의약품도 잘하고 전문 의약품도 잘하는 회사라서 실적 나는 중소형 제약사도 눈여겨 봐야 된다.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없네요. 저는 이 HLB 같은 회사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안 봅니다. 그래서 DS 단석 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지만 네, 제 몫이 아니라고 보고, DS 단석도 14% 어닝 미스 났지만 그래도 1조 매출에 800억 가까이 영업이익 나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 관련된 아이디어 봐드렸고요. 네, 2차전지 최근 현황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돼서 설비 투자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작년에 10조 9천억 투자했다면 올해도 그 물량을 줄이지 않고 똑같이 10조 9천억 투자할 전망이고요. 주력은 1분기에는 테네시 GM 합작 2공장이고요. 인도네시아 현대차 조인트 벤처 물량입니다. 그리고 25년 이후에는 GM이 3기로 늘어나고 스텔란티스, 혼다, 그리고 뭐 도요타까지 다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25년도에 크게 많이 늘어날 걸 보이고요. 25년도에 지금 애리조나에 지금 7조 2천억 들인 게 있는데 이 중에 원통용 배터리 요거 앞당겨서 할 것 같고요. 이거 25년인데 24년 하반기로 앞당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원통용 배터리. 앞당긴다기보다 원통용 배터리 기존의 2170을 4680으로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것도 다시 중국에 뺏겼던 점유율을 찾아오기 위해서 상당 부분 ESS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LG엔솔 수주 잔고가 500조 이상이 됩니다. 지금 500조 이상 되는데 실적 반영되는 거는 24, 25, 26년 반영될 것 같고요. 그 첨단 생산 세액 공제 23년에 2배 넘는 50기가와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금액으로 치면 2조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SK5는 지금 포드가 어렵죠. 근데 포드 어려운 물량을 지금 현대차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 블로블 SK 테네시 물량하고 현대차 조지아 공장인데 이 포드 부족한 부분을 현대차로 채우려고 하고요. 7조 5천억 들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SK온 수주 잔고는 400조 이상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가장 보수적으로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6조 4천억 정도 설비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력은 스텔란티스 1공장, 2공장, 인디애나에 있죠. 그리고 GM하고 뉴 칼라일 공장, GM 뉴 칼라일 공장까지 포함하면 수주 잔고는 가장 적지만 260조에서 300조 삼성 SDI 수주 잔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EV 볼륨에 따르면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1,800만 대인데 그래도 연평균 30% 이상은 성장할 거로 보이고요. 26년부터 미국에서 신차 평균 연비를 리터당 25km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35년 이게 좀 늦춰졌어요. 3년 정도 늦춰진 것 같아요. 2032년이었는데 2035년도 유럽은 내연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요. LG엔솔이 그 김동명 사장님이 8월부터 땡겨서 4680 지름 46에 길이 80m 원통용 배터리 양산 시작한다고 했는데 대폭 길이가 커졌어요. 4680은 테슬라에 맞춘 거고 LG는 4695 길이가 95 또는 46120 46 지름에 길이 120 또는 길이 95로 하는 거고요. 당연히 에너지 밀도 높여서 주행거리 늘리면서 주행거리도 늘어나고 에너지 밀도도 좋아지는데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 개수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비용 절감이 되는 거고요. 테슬라만 하는 건 아니고 절대 아니고요. BMW 거기다 GM, 볼보, BMW, GM, 볼보 등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가 원통형 배터리 채택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각형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잖아요. 각형 NCA 신제품 P6가 양산에 돌입해서 각형 폼팩터가 매출도 두 자릿수 이상 삼성 SDI에서 나올 거라고 보는데 P6는 P5보다 에너지 밀도가 10% 이상 개선된 차세대 최신 제품이고요. 원통용 4680 배터리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025년도 그리고 삼성 SDI가 가장 진심인 전고체 배터리 27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개발 속도를 올리고 있다. 네, SNE 리서치에 따르면 4680 배터리가 얼마나 늘어나냐? 25년도까지 155기가와트로 10배, 작년보다 10배 이상 커지고요. 작년보다 15배 지금 예상하네요. 2030년까지는 650기가와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2170보다 에너지 밀도는 5배, 출력은 6배 높고 원가는 절반 이상 떨어진다고 했는데 테슬라가 지금 4680 배터리 양산이 불량품도 많이 생기는데 전체 물량 자체를 못 맞추니까 그거를 LG 엔솔이 상당 부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단계도 앞당겼고 그래서 테슬라 외에 지금 4680 배터리 관련돼서 아까 BMW, 볼보 다 말씀드렸지만 리비안이나 벤츠 쪽에서도 4680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GM, 볼보, BMW, 테슬라, 리비안, 벤츠 6개 이상, 스텔란티스까지 7개 이상이 지금 원통용 배터리 4680 배터리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다. LG 엔솔 오창 공장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8월달에 양산하는데 이거 어디냐? 테슬라 사이버 트럭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4695 또는 46120 시리즈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애리조나에 7조 2천억 투자하는 거 중에 이 원통용 배터리를 2170에서 4695나 46120 시리즈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LG 엔솔 북미 생산 공장인데요. 미시간에 40기가와트, 얼티엄 셀즈 미시간 50기가와트, 온타리오 스텔란티스 물량 49기가와트, 테네시의 얼티엄 셀즈 50기가와트, 오하이오의 얼티엄 셀즈 40, 오하이오의 혼다하고 합작 40, 조지아 현대차 40, 애리조나 퀸크릭의 43. 요거 관련돼서 지금 변화가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리튬 관련돼서는 그저께 오늘 21일인데 19일 날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 나온 게 중국이 CATL이 리튬 강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중국 CATL 리튬 강산이 생산 중단 들어가는 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가 막히게 반영해서 호주에 관련된 필바라 미네랄스 같은 1등 업체는 16% 이상 주가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호주 리튬 업체 관련돼서 로이터에서 기사화도 됐습니다. 그래서 멜버른 쪽에서 기사 나왔는데 호주 관련된 필바라 미네랄스 포함해서 다양한 호주 관련된 리튬 생산 기업이 오히려 반사수혜 받을 거라고 주가가 16% 이상 급등한 종목도 있고 폭등했는데 그러면 CATL을 갖고 있는 리튬 강산이 전체 글로벌로 중국에서 차지하는 리튬 생산의 대략 한 3% 정도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3% 감소하는 게 전체 탄산 리튬으로 치면 탄산 리튬이 5개월 만에 이제 전월 대비로는 6%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추세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국이 대량으로 엄청나게 싸게 공급을 늘린 그 대량 공급 탄산 리튬의 무차별적인 가격 하락세도 이제는 좀 멈추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로이터라든지 아니면 호주 관련된 기업들 기사를 좀 체크해봐야겠지만 최근에 호주 관련된 리튬 회사들이 빠르게 주가가 올라온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앨범알 CEO가 리튬 관련돼서 2030년까지 수요는 여전히 2.5배 이상 증가할 거라고 봤고요. 그다음 공급 관련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의 이 저가 탄산 리튬이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공급을 더 이상은 늘릴 수 없을 거다. 생산 원가 수준에 생산 원가를 해치는 수준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앨범알이 생각보다 어닝 컨센을 굉장히 폭넓게 잡았지만 어닝 컨센 초과하는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앨범알 CEO가 밝힌 거는 24년도 2분기부터는 여기서 더 이상 리튬 가격이 빠지지 않고 리튬 가격의 정상화가 나올 거라고 했고요. 하반기에 출하량 공급 조절을 통해서 리튬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도 이제는 좀 회복 국면에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1월달, 2월달에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양극재 출하량이 1월달 전체 수출량 데이터도 2차전지 수출량 데이터가 양극재 쪽에서 상당히 잘 나왔는데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특히 청주 쪽에서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이 있는 청주 쪽에 이 NCA 양극재 데이터가 12월 달 바닥 찍고 12월보다 1월이 좋아지고 1월보다 2월이 좋아지면서 출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LG화학 신학철 CEO가 밝힌 거는 연간으로는 양극재 출하량 회복돼서 40% 이상 증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리튬 가격 회복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더 빠지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을 거라 보이고, 왜냐하면 중국 관련된 탄산 리튬 업체 더 이상 무차별적으로 공급 늘어나는 거를 미국이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고 했고요. 가장 빠르게 2월 말에 브라질 G20에서 이 리튬, 탄산 리튬 무차별적으로 공급 늘리는 부분, 그 다음에 저가 그 LFP 배터리 무차별적으로 공급 늘리는 부분을 미국이 무역 규제를 하겠다고, G20이 브라질에서 2월 말에 열리는 그때부터 그 강력하게 그 미국의 동맹국이랑 같이 협업해서 중국을 압박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서 더 이상 탄산리튬 공급 업체를 늘리거나 가격을 마음대로 다운하거나 그러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양극재 수출량 데이터가 회복이 되고 있다. 2월 달에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서 그 부분 실적은 하반기에 반영될 거라고 보고, 지금 에코프로 BM 포함해서 LG와 포스코 퓨처엠이 그 나름, 포스코 퓨처엠은 M86 단결정 양극재 북미 쪽이 굉장히 수율 가동률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은 전체적인 연간 출하량이 40% 이상 늘어날 거라고 봤고요. LG화학과 에코프로비엠은 차세대 양극재의 양산, 그 미드니켈, 고전한 미드니켈 그 차세대 양극재 더 마진 좋고 더 고성능의 이 차세대 양극재의 양산 시기를 앞당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도 이제 최악의 국면은 좀 지나고 있다 말씀드리고, 2차전지 관련된 내용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꼭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